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인 것 같죠. 하지만 일단 시가가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가 떨어져서 올라오게 되면은 색깔은 양봉인데 내려간다고 해야 될까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냥 기준가 대비 올랐나 내렸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제 기준가, 그러니까 종가죠. 종가가 2516포인트였는데 오늘 2507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가 아침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오후장 되면서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게 되었을 땐 사실 관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50포인트는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자리인데 그 가능성 이제 2, 3일 정도 안에 이렇게 판가름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횡보하는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좀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초입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내일 살짝 올랐다든지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밀리는 현상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굳이 조정시 매수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들은 고생을 하는 길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내려가다가 어정쩡하게 내려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확인하러 간다던가 또는 그 이하로 빠지게 되는 전조현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시게 되면 굉장히 골머리 아프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방향은 지금 꺾여 있다라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꺾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 같다. 나중에야 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에 소득이 없어졌다든지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벌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자녀한테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돈을 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매월 10만원씩 용돈 줬던 거를 안 되겠다. 매월 이제 2만원씩으로 용돈을 줄일게. 근데 언젠가는 내가 용돈 다시 올려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언젠가는 올려줄 수 있다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올려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조금 낮아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지금 당장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간 낮을 수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해석들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지수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바닥을 무시하고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면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전저점을 깨었을 때 충격이 나온다면 그 충격대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템포만 쉬고 한 박자 늦게 들어간다면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 하나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스펙은 사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데 중구난방이죠. 제약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뚜렷한 맥락이 있는 상승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품절주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역시나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라던가 또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빠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바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를 봐야 될 것 같죠.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저 아래쪽에서 갑자기 빵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서울시에서 14.7조 그러니까 14
14조 7천억 원 정도를 우리 유아용품 뭐 지원하는데 양육 지원하는데 돈을 쓰겠다라는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아 관련주 이렇게 조금 영유아 관련주인 아가만 컴퍼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급등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다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나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와 함께 뭐 치아 관련주라던가 또는 뭐 우리 바이오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뭐 저출산 관련주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야금야금 모아간다 생각하고 뭐 일정 라인을 정해놓고 500원 떨어질 때마다 나는 뭐 주가를 추가 매수할 거야 또는 1000원 떨어질 때마다 난 추가 매수할 거야 라는 식으로 뭐 라인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면 사실 굉장히 대응하기가 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출산 관련주들은요 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저출산이 맞물려지는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몇 번이고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번 일을 토대로 다음번에 또 내려와 준다면은 모아가자 그러면 이런 상승을 한번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요거는 크게 상승 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죠.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인데 매수 잔량이 8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상승보다는 아마 5,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밑으로 빠진다면은 3,500원이나 4,000원 이하로는 모아가도 된다. 왜냐하면 저출산 정책은 뭐 서울시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저출산 관련주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남아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하고 뭐 아까만 컴퍼니 말고도 웅진, 싱크빅 이런 것들도 저출산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유아 교육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테마로 계속 시세 변동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요거 빼니까는 사실 뭐 시장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역시나 시장은 여전히 하방으로 조금 열려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조정이 끝나고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꺾였다고 해가지고 하락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꺾인 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쌍봉을 만드는가 또는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든가 아니면 또 떨어지면서 음봉 또 이렇게 하락으로 아예 그냥 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지 조금 더 체크 한번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번 시기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 계좌의 인생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좀 바꿔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